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1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제 사실상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그 최종 변론이죠.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런 것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최종 선고라고 얘기하는 소위 결정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끝났는데 남은 변수는 없냐? 이걸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변수라는 표현을 쓰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떤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회 측은 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 근데 그 부분을 재판부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요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우선 추가 변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변론 요구의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메모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메모가 맞냐? 메모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 정말 사후에 조작된 거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림 보시면 알지만 그게 메모입니까? 그림입니까? 부적입니까?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 무슨 재주로 정서를 하죠? 통찰력? 투시력? 뭐 이런 거 아니면 불가능한 해독이 불가능한 종이 쪽지를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정서를 했다. 아마도 그거는 홍장원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보좌관이 쓰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 메모 원본이라는 거와 다른 거죠. 메모 원본, 이거는 메모 원본은요 발가락으로 써도 그렇게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죠. 이건 메모가 아닙니다. 그림이지.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홍장원 메모라는 게 과연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정서했다는 보좌관이라는 사람을 신문을 해보자. 메모가 실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지적. 그러면 추가 변론을 해야죠. 이거는 매우 타당한 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연 헌재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미 25일 2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저보고 예상을 하라면 아마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의를 하면 4대4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직권으로 안 받아들인다 이럴 가능성이 높죠.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뭐 불공정, 뭐 어차피 뭐 불공정 얘기 듣기는 뭐 그걸 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변수는 될 수 있다. 적어도 국민들한테 그 메모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바로 결론이 나온다. 야, 이건 메모가 아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묵살되겠지만. 그러나 여론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일에 이제 예정대로 열린다면 추가 변론이 아니고 그렇다면 증거조사를 거친 뒤에 국회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합니다. 최종 변론. 뭐 여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국회는 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우연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얘기 주장할 거고 그 다음에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시도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 그 다음에 국민 신임 배반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제 파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거대 야당의 횡포, 입법 독주에 따른 계엄 선포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판단으로 적법한 것이다. 그 다음에 경고성이었다.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변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야 뭐 최종 변론하고 똑같은 얘기 할 거고요. 결국 뭐 이게 우연적이고 위법적이다 파면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등장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로 보면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만큼 해라. 이게 아마 뭐 안중근 의사도 과거에 일제재판관 아래서 일제재판관이 안중근 의사의 최후 변론을 막지 않았다. 할 말이 없을 때까지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춘천지방 그 검찰청장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마 그 부분에 꽤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은 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2시부터 시작해서 각각 2시간이면 6시쯤에 끝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6시 좀 잠깐 쉬었다가 뭐 6시 반이나 뭐 이때쯤부터 아마 이제 최후 진술을 할 걸로 보이는데, 뭐 국회에는 뭐 금방 끝나겠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할 때 과연 한두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구상을 할 겁니다. 내가 최후 진술에서 뭘 얘기할 것인지, 또 얼마나 길게 할 것인지. 근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거를 또 다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2시간, 3시간 가지고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만하세요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기일을 더 잡을 것인가. 그것이 변수입니다. 한 번 기일을 더 잡으면 25일 화요일이니까 한 27일쯤 잡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안 끝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윤 대통령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동안에 홍장원 메모뿐만 아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그 기억 뭐 이런 부분도 아마 문제 제기할 부분이 대단히 많을 거고요. 특히 홍장원 메모 하나만 가지고서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최후 진술이 그날 안 끝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일을 한번 더 잡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거는 막기가 어렵죠. 처음부터 막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변수고요. 그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후 진술을 하는데 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다만 최후 진술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왜? 현재 재판관들 중에서 뭐 우리 법팀 뭐 4명은 뭐 이미 결정을 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인용으로. 그러면 다른 4명을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자, 탄핵을 기각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뭐 임기 마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복귀해서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런 폭주 같은 것이 없도록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국회에 그 말도 안 되는 권한, 누명 탄핵 이런 것도 저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제도적 장치를, 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권한도 좀 줄여서, 그리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뭐 4년 중임제나 뭐 이런 쪽으로 개헌을 해놓고 퇴진하겠다.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아니고 언제까지 퇴진하겠다. 그 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을 해줘라.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아주 길게 가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10월이면 10월 올해, 아니 뭐 올해 연말이면 연말, 그때까지 내가 개헌을 해서 그 누구도 이 폭주를 하지 못하도록 진짜 견제와 균형이 완벽하게 갖춰진 민주주의의 완성체제 개헌, 이걸 해놓고 나는 퇴진하겠다 라고 하면 그동안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서 약간 고민 중이던, 그게 뭐 4명이 될지 2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명이 될지 4명이 될지. 우리 법팀 4명은 뭐 이미 인용으로 결정해놨을 테니까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6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그 다음에 김형두 재판관, 이 4명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때에 기각 쪽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
내가 여기서 기각을 시켜주면 정말 누구도 폭주할 수 없는 헌법 체제를 만들어 놓고 나는 조기 퇴진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 이거는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더 굳혀주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기각이냐 인용이냐 결정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후 진술에서 이런 승부수를 던지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수죠. 이미 이런 얘기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바뀔 수도 있다. 우리 법팀 4명에다가 2명을 추가하지 못하면 탄핵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기각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 진술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이.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우리 법팀이 아닌 다른 4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역시 뭐 배수진, 그러니까 조기 퇴진 약속 대신 개헌, 뭐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여야가 개헌을 합의하지 못하면 그럼 퇴진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담아서 뭐 1차, 2차 마지노선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여하튼 중요한 승부수가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최후 진술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정만 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11일 뒤에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14일 뒤에 했습니다. 만약에 25일 지금 예정대로 그때 끝난다면 3월 11일쯤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25일 뭐 밤늦게까지도 도저히 안 끝난다, 그럴 경우에는 27일 하루를 더 잡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3월 13일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탄핵 결정은 금요일에 했습니다. 근데 이 날짜들은 지금 금요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 아닌 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3월 11일, 13일 2주에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정 직전에 재판관 평의라는 걸 합니다. 평의는 무슨 얘기냐면 탄핵 여부에 대한 각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주심재판관은 정영식 재판관이거든요. 그 사람의 검토 내용을 이제 거기서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표결을 합니다. 이제 자, 누구는 인용이고 누구는 기각이고. 지금 뭐 이제 8대 0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당 언저리에서 굉장히 많죠. 뭐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 기대를 반영한 거겠죠. 이때쯤 돼야 누가 인용 쪽에 서고 누가 기각 쪽에 섰느냐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전에는 그냥 짐작일 뿐이고요. 그러나 그런 평결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보완에 붙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임박해서, 아니면 하여튼 임박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결정하는 날 그 결정문이라는 거를 읽고 대신 소수 의견 이제 있으면 소수 의견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평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수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